어떤 생각을 우연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흔한 전략이지만 진정한 우연과 다른 요인들을 구분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사실과 관찰을 우선시하는 엄격하게 논리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 사진을 처음 봤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지구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약 1억 년 전 지구 전체가 판기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각들은 서로 분리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개념을 대륙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에게도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 대륙이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은 아프리카와 남미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지구 물리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아프리카와 남미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역이 거대한 땅덩어리 속에서 한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게너는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남미 해안의 암석과 화석을 조사했고 두 지역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12년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대륙 이동설에 대한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과학계가 이 모든 증거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매우 논란이 많았고 과학자들은 베게너의 발견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석유 지질학회는 대륙 이동설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로지 그 이론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둔다고 기대하는 과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양의 증거가 있었고 어린아이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과학계의 의견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거의 40년 후인 195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과학계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남미와 아프리카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사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가득하며 소위 전문가들이 무언가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때마다 이 사실만으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퍼시 윌리엄스 브리즈먼의 말을 빌리자면 우연이란 잘못된 이론을 적용한 후 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모든 진실은 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조롱받습니다. 둘째, 격렬하게 반대받습니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즉시 치부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즉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싶은 것들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폴 그레첸의 실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폴은 에스터라는 여성과 막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청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델리에 서서 샌드위치를 사던 그는 에스터라는 이름이 적힌 달러 지폐를 발견했다. 정말 이상하네. 폴은 속으로 생각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 에스터라는 이름이 떠오르다니. 왠지 모르게 그는 그 지폐를 쓰지 않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일로 집으로 가져갔다. 그는 이 달러 지폐가 에스더에게 줄 재미있는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바로 에스더에게 정식으로 관계를 맺어달라고 부탁할 예정이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달러 지폐가 들어있는 액자를 뜯어보았지만 웃지 않았다. 할 말을 잃었다. 달러 지폐를 바라보는 에스더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폴은 에스더에게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라고 말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에스더는 모든 게 괜찮다며 폴과만 데이트하기로 기꺼이 동의했다. 2년이 지나도록 달러 지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폴은 결국 에스더에게 청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야 폴은 다시 그 달러 지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달러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마침내 폴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오래전 그 지폐에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녀는 19살 때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애는 끝나가고 있었고 이별의 와중에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란 게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우주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1달러 지폐 10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폐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다면 이 지폐 중 하나는 내가 결혼할 남자의 손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폴이 그녀의 이름이 적힌 그 달러 지폐를 건네주었을 때 그녀는 그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 초기에 이 사실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융은 삶이 일련의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그가 오누스 문두스라고 부르는 더 깊은 질서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융의 우누스 문두스 개념은 우주의 모든 것이 기본적인 숫자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피타고라스의 생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우주의 온전함을 느끼게 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융은 동시성이 꿈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그 목적은 우리의 의식적 사고를 전환하여 더 큰 우주적 자각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융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고 불가능해서 사실상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이 발생할 때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를 꿈에서 만났는데 다음 날 같은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무슨 뜻이고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를 물질 세계를 넘어선 영역으로 인도하며 우주의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질서를 암시합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우주 전체와 생명 그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리 법칙들이 우리가 아는 생명체를 지탱하기에 딱 맞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빛의 속도나 중력의 세기처럼 자연 곳곳에 수학적 상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모든 숫자들은 우리의 우주가 생명체를 품기에 딱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 숫자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주는 붕괴되었을 것이고 별이나 행성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화학 원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수학적 상수가 지금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지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이는 많은 과학자들이 미세에 조정된 우주라는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면 숫자와 관련해 나타나는 또 다른 유형의 동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비학에 따르면 삶에서 숫자가 다양한 상황과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꿈을 잠재의식이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숫자는 우주의 메시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활용할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비학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숫자는 천사의 숫자라고 불리며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기회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이상하거나 아름다운 우연의 일치를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I am wise라고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개인적인 발전의 여정에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승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